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적 특징에 대해서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개발, 유지, 이해 면에서의 장애는 연령, 성별, 문화의 기준 대비 판단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거부, 수동성,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접근법이 나타날 수가 있고, 사회적 관심의 결여 또는 감소되어 있거나 비전형적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명확히 나타나며, 이들은 주로 사회적 놀이 및 상상의 공유가 결여되어 있고, 나중에는 매우 고정된 규칙에 의한 놀이를 고집을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어떤 행동이 상황에서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언어가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기를 어려워합니다. 혼자 하는 활동이나 훨씬 더 어리거나 나이 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할 수가 있습니다. 우정에 수반되는 완전한 혹은 현실적 생각 없이 우정을 구축하려는 욕망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연령, 능력, 중재, 현재 지원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나타납니다. 틀에 박히거나 반복적 행동들은 단순한 운동, 상동의 예로는 박수치기, 손가락 튀기기 등이 있고요. 사물들의 반복적인 사용, 예를 들면 동전, 회전, 장난감 직결 또는 반복적인 말, 음성을 모방한다거나 단어들에 대해서 즉각적 혹은 지연적 되풀이가 있고, 자신을 언급하며 너란 단어를 이용하고 틀에 박힌 단어, 문구, 운율, 패턴 이용을 포함합니다. 일상의 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제한된 패턴의 행동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며 혹은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의 의식화된 패턴들로 표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 매우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심 때문에 집중력이나 초점 면에서 비정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아는 프라이팬에 지나치게 애착하며 어떤 아이는 진공청소기에 몰입하고 한 성인은 시간표를 작성하느라 몇 시간을 소비합니다. 몇몇 흥미와 집착은 일상적인 일들은 감각 입력에 대한 뚜렷한 활동 과잉 혹은 활동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소리나 질감, 사물들에 대한 과도한 냄새 맡기나 만지기, 빛에 대한 관심, 사물 돌리기, 때로는 통증, 열, 추위에 대한 명시적 무관심을 통해 표명됩니다. 맛이나 냄새, 질감에 대한 극단적 반응이나 그와 관련된 의식 혹은 음식의 모양이나 과도한 음식의 제약이 흔히 일어나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나타내는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지적 언어적 장애가 없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많은 성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반복적 행동을 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특별한 관심은 만족과 동기부여의 원천일 수 있으며, 삶의 후반기에 교육 및 고용을 위한 방법이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도 제한적, 반복적 패턴의 행동, 관심, 행동이 아동기 혹은 과거 어느 시기에 명확히 나타난 경우에 진단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능의 임상, 직업,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의 여러 특징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손상을 일으켜야 할 때에 진단 기준이 요구됩니다. 또 진단 기준 2에서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때때로 지적 장애를 수반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발달 수준을 따르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손상들이 발달 수준을 토대로 예측되는 어려움을 넘어야 합니다. 진단을 할 때에 주 양육자와의 인터뷰, 설문, 임상적 관찰 측정을 포함한 양호한 정신 측정을 지닌 표준화된 행동 진단 도구는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임상의를 거쳐서 진단의 신뢰성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뒷받침하는 관련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지적 손상이나 언어 손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리게 말하기, 발화보다 뒤늦은 언어 이해 등이 있고요. 평균 혹은 높은 지능을 지닌 사람조차도 능력의 프로필은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지능기술과 적응적 기능 간의 간격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기이한 걸음, 어색함, 기타 비정상적 운동신호, 예를 들면 발끝으로 걷기를 포함한 운동장애가 자주 나타납니다. 자해, 예를 들면 헤드뱅잉이라고 머리를 흔들기 또는 손목 물기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파괴적 공격적 행동은 다른 장애에 비해 지적 장애를 포함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는 보다 흔히 나타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청소년과 성인은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앓기가 쉽습니다. 몇몇 사람은 긴장증과 같은 운동행동을 발달시키지만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긴장성 사파의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운동 증상 면에서 현저한 약화를 경험하고 무언증, 자세, 찡그리지, 납골증과 같은 증상으로 완전한 긴장성 사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반이완 긴장증이 가장 심한 시기는 청소년기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유병률을 살펴보면요. 최근 들어 미국과 그 밖의 국가들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보고된 빈도는 전체 인구의 1%에 근접하며 아동 표본과 성인 표본의 추정치는 비슷합니다. 높은 비율이 DSM-4 진단 기준의 하부 임계점 사례, 증가된 인식, 연구 방법론의 차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빈도의 실질적 증가를 포괄할 정도로의 확대를 반영한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네 번째로 발병과 경과를 살펴보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발병 연령과 패턴 역시 언급해야 합니다. 여러 증상이 일반적으로 생후 2년에 인식되지만 발달 지체가 중증인 경우에는 12개월보다 앞서 관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증상이 미묘한 경우 24개월 후에 확인되기도 합니다. 발병 패턴에 대한 설명에는 초기 발달 지체나 사회 및 언어 기술의 상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술이 상실된 경우에 부모나 주 양육자들은 사회적 행동이나 언어 기술의 점진적 퇴화 혹은 상대적으로 빠른 퇴화의 병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12에서 24개월간에 발생할 것이며 정상 발달을 한 지 적어도 2년 후 발생하는 발달적 퇴화의 드문 예들과는 구분이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행동적 특징은 맨 먼저 초기 아동기에 명확히 나타나고 일부 사례에서는 생후 첫 해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의 부재를 제시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일부 아이는 발달적 정책이나 퇴화를 경험하며 사회적 행동이나 언어 이용 면에서 점진적 혹은 비교적 빠른 퇴화를 겪는데 이는 주로 생후 첫 2년 동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실은 다른 장애에서는 드물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유용한 주의 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특이하고 보다 광범위한 의학적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회적 의사소통을 넘어선 기술들, 예를 들면 자기 돌봄이나 화장실 가기, 운동기술의 상실에서부터 2세부터 발생하는 기술의 상실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첫 번째 증상은 주로 지체된 언어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사회적 관심의 부재나 특이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이한 놀이 패턴, 특이한 의사소통 패턴을 수반합니다. 난청이 의심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생후 2년 동안 기이하고 반복적인 행동 및 전형적인 놀이의 부재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정상적으로 발달 중인 많은 아이는 반복을 선호하며 즐기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의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대상인 제한적 행동과 반복적 행동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상적 구별은 유형, 빈도, 행동 강도를 토대로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퇴행성 장애가 아니며 그것은 인생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보완해야 하는 장애입니다. 여러 증상은 초기 아동기와 초기 취학 연령기에 가장 현저히 나타나며 적어도 몇몇 영역에서 후기 아동기에 전형적으로 발달 이득을 얻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청소년기의 행동 차원에서 악화되는 반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은 개선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성인기에 독립적으로 살며 일을 합니다. 우수한 언어 및 지적 능력을 지닌 경향이 있고 자신들의 특수한 관심 및 기술에 부합하는 틈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 사회적으로 순진하고 취약할 수 있으며 도움을 받지 않고 실질적 요구사항을 정리하기 어려워하고 우울증 및 불안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많은 어른은 보상 전략을 이용하고 메커니즘을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릴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노인에 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은 대체로 어린 나이에 최초 진단을 받으나 일부는 성인이 되어 최초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은 가족 중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거나 자신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관계가 좌절된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기관에 방문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부적 발달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며 자가 보고된 어려움들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상적 관찰을 통해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올 경우 아동기에 좋은 사회적 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의 증거가 없을 경우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진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우정을 유지하며 아동기를 통틀어 훌륭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했다고 보고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발달 정보의 부재 자체는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정의해주는 사회 및 의사소통 손상 및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은 발달 시기에 명확히 표명됩니다. 그 이후에는 중재나 보상은 물론 현재의 지원으로 이런 어려움이 적어도 일부의 상황에서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상은 사회, 직업, 기타 중요한 기능 능력에서 현재의 손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위기 및 예후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내 개인의 결과에 대해 가장 잘 확립된 예후 요인은 관련 지적 장애 및 언어 손상입니다. 추가적인 건강 문제의 존재 여부입니다. 동반 이완 진단으로서 간질은 보다 나은 지적 장애 및 낮은 언어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기 및 예후 요인에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환경적 요인은 높아진 부모의 나이, 낮은 출생 시의 체중, 태아의 발프로에이트 노출과 같은 다양한 비특이 위험 요인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전 및 생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유전 가능성 추정치는 한 쌍의 일치율을 토대로 30%부터 90% 이상까지입니다.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 사례 중 15%는 알려진 유전적 돌연변이, 드노보 복제수의 변이 혹은 다양한 가족 내 장애와 관련된 특이 유전자 내 드노보 돌연변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이미 알려진 유전적 돌연변이와 연관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완전히 침투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사례를 생각나게 하는 요인의 위험 대상은 폴리진이며 아마도 수백 가지의 유전적 궤적은 비교적 낮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문화 관련 진단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사회적 상호작용, 비언어적 의사소통, 관계에 대한 기준 면에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테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 맥락의 기준에 비해 현저히 손상됩니다. 즉, 문화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인식 혹은 진단이 되는 연령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이들 사이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늦은 진단이나 오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후 및 예후 요인에서 성별 관련 진단 문제를 살펴보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 4배 이상 진단이 됩니다. 임상적 표본 내에서는 여성은 지적 장애를 수반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적 손상이나 언어 지체를 수반하지 않은 소녀들은 사회 및 의사소통 어려움이 미묘하게 표명되는 탓에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능적 결과를 살펴보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사회 및 의사소통 능력이 부재하여 학습,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혹은 친구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상적 일에 대한 고집과 변화에 대한 반감은 물론 감각적 민감도가 섭취와 수문을 방해하여 일상적 관리, 예를 들면 머리 자르기, 이 닦기를 극히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응적 기술은 일반적으로 측정된 IQ 미만입니다. 계획하기, 조직하기, 변화에 대처하기를 극도로 어려워하는 점이 학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평균 이상의 지능을 지닌 학생에게조차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기에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엄격성, 새로운 것을 어려워하는 점 때문에 독립성을 추구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많은 사람이 지적 장애가 없음에도 독립적 생활, 돈벌이가 되는 직업과 같은 측정법에 의해 지표로 나타나듯이 성인의 생리적 기능이 취약합니다. 노년의 기능적 결과들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회적 고립과 의사소통 문제들이 노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다양한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레트 증후군, 선택적 증후군, 언어의 장애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없는 지적 장애, 전형적 운동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정신분열 장애 등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문화 관련 진단 문제와 성별 관련 진단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과 다양한 진단에 대해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능적 결과와 다양한 진단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다양한 진단에서 첫 번째로 레트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레트 증후군의 퇴행기는 일반적으로 1세에서 4세인데 그 퇴행기 동안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파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은 상당수의 어린 소녀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진단적 기준을 충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거친 후 레트 증후군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의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이 개선되며 자폐의 특징은 더 이상 주요 우려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모든 진단 기준이 충족할 때만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적 무언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적 무언증에서 초기 발달은 일반적으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특정 환경 및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보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할 때에도 사회적 상호성은 손상되지 않으며 제한적 혹은 반복적 행동 패턴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언어 장애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데요. 몇몇 언어 장애의 형태에는 의사소통 및 몇 가지 2차 사회적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언어 장애는 일반적으로 비정상적, 비언어 의사소통은 물론 제한적이고 반복적 패턴의 행동, 관심, 활동이 나타나는 것과 연관이 없습니다.
한 개인이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손상을 나타내지만 제한적, 반복적 행동이나 관심을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대신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준을 충족할 때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의 진단을 대체하며 주의 깊게 과거 혹은 현재의 제한적 반복적 행동과 관련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없는 지적 장애는 매우 어린아이들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어 및 상징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분별적 진단을 하기 어려운데 반복적 행동이 그런 사람에게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이 적절한 경우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개인의 비언어적 기술의 발달 수준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될 때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적 장애가 적절한 진단이 되는 경우는 사회 의사소통 기술과 기타 지적 기술 수준 간에 명확한 차이가 없을 때입니다. 다음으로 전형적 운동장애, 운동상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적 특징에 속하고 그래서 그런 반복적 행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존재에 의해 좀 더 잘 설명될 때 전형적인 운동장애에 대한 추가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동이 자해를 일으키고 치료에 초점이 될 때 두 진단 모두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의력의 비정상, 즉 과다 집중이나 쉽게 주의가 흐트러지는 것은 과잉행동의 경우만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흔합니다. 주의력 문제나 과잉행동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정신 연령을 지닌 사람에게 보이는 수준을 넘어설 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에 대한 진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신분열을 살펴보면요. 아동기에 발병한 정신분열은 일반적으로 정상 혹은 거의 정상적 발달 시기 후에 발달하는 게 보통입니다. 조짐기는 사회적 손상, 비전형적 관심 및 믿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장애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의 특징을 정의하는 환영과 망상은 자폐 스펙트럼 증상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상의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의 핵심적 특징에 관한 질문의 해석면에서 잠재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잠시 쉬시고 다음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